그를 텐트 밖에 두고 안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것보다 텐트 안에 두고 밖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편이 낫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남긴 이 섬뜩하고 좀 노골적인 말. 여기서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니, 미국 대통령조차 해임은커녕 덜덜 떨면서 자기 곁에 두고 달래야만 했던 인물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에게 오히려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백악관의 그 어둡고 은밀한 현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역사에 숨겨진 이면, 그 짜릿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한낱 평범한 관료로 시작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후 조종자, 이른바 퍼핏 마스터로 군림했던 한 남자의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초대 국장이었던 J. 에드거 후버의 기밀 해제 문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48년간의 극비수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자 대통령 J. 에드거 후버에 대해 알아보고, 영웅의 탄생과 FBI 제국, 권력을 쥔 비밀 금고, 국가의 이름으로 파괴하다, 마지막으로 48년 철권 통치의 종말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림자 대통령 J. 에드거 후버. 민주주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인물이죠. 숫자 8.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후버가 FBI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거쳐간 미국 대통령의 숫자입니다. 무려 48년이에요. 8명의 대통령, 그리고 18명의 법무장관이 바뀌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진짜 소름 돋는 스케일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씨앗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청년 후버가 법무부에 입사하면서부터죠.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적색공포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방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거래한 블랙리스트를 구축하는 것. 아, 이게 바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의 열쇠구나. 이걸 알아챈 겁니다. 두 번째 챕터, 영웅의 탄생과 FBI 제국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야망을 숨긴 채 조직을 키웠는지 살펴보죠. 1924년에 후버가 수사국 대리국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요, 조직은 정치적 연줄이나 부패로 아주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버가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친 거예요. 법학이나 회계학 출신의 엘리트들만 쫙 뽑고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첨단 과학수사 연구소까지 세웠죠. 초창기에 그가 부패한 조직을 최첨단 기관으로 탈바꿈시킨 구국의 영웅으로 찬사받았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진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그의 언론 플레이 능력입니다. 1930년대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갱스터들을 소탕하면서 자기 요원들을 이른바 G맨으로 브랜딩했어요. 부패하지 않고 과학수사로 무장한 엘리트 영웅들.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도 쑥쑥 개입해서 자기 조직을 무적의 영웅으로 포장했죠. 이 치밀한 이미지 메이킹 덕분에 대중들은 열광했고 정치권은 감히 후보를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완벽한 철갑을 두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반세기 동안이나 그 막강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챕터, 권력을 쥔 비밀 금고로 넘어가 봅니다. 이 기밀 해제 문서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후버의 그 악명 높은 공식 및 기밀 파일, 줄여서 ONC 파일의 서문입니다. 무려 17,000페이지 분량이에요. 후버는 고위 공직자들의 치부, 스캔들, 약점을 담은 이 어마어마한 파일들을 중앙자료실도 아니고 자기 개인 집무실에 자물쇠를 채워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거대한 인질극을 벌인 거나 다름없죠. 이 빼곡한 인덱스 목록들 보이시나요? 마이크 도청 기록부터 존 F 케네디 형제, 그리고 심지어 한때 그에게 FBI 취업을 지원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경찰관이 뒤에서는 미국 최고의 협박범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정보를 대놓고 폭로하진 않아요. 그냥 은근슬쩍 내가 당신 비밀 좀 아는데 하는 식으로 넌지시 흘려서 권력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했던 겁니다. 이 두 얼굴의 극명한 대비가 정말 영화 같아요.
겉으로는 악과 싸우는 강직한 영웅이었지만 뒤로는 아주 편집증적으로 남의 사생활, 불륜 소문 같은 걸 싹 다 긁어 모으는 관료였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자신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부국장인 클라이드 톨슨과의 동성애 소문에 끊임없이 시달렸다는 겁니다. 마피아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어서 조직범죄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남의 약점으로 권력을 준 자가 결국 자기 약점 때문에 거대 범죄를 묵인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씁쓸한 한 편의 누아르 영화 같지 않나요?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어두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챕터. 국가의 이름으로 파괴하다. 코인텔프로.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범죄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좌파 운동가나 반전 시위대, 흑인 민권 단체들을 감시하고 내부로 침투해서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아주 치밀한 불법 흑색 작전이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멋대로 미국의 적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 흑색 작전의 가장 대표적인 타겟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1955년부터 감시가 시작됐는데 1963년에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직후에는 아예 킹 목사를 가장 위험한 흑인으로 공식 규정해버립니다. 이건 뭐 합리적인 국가 안보가 아니에요. 그냥 후보의 맹목적인 편집증과 개인적인 혐오감이 만들어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끔찍한 복수국이었습니다. 1968년 암살되기 전까지 정말 극단적인 도청과 사찰이 이어졌죠. 이들이 쓴 전술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장 없는 도청은 기본이고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훔치는 블랙백 작전, 위조 문서 뿌리기, 이간질, 심지어 동네 마약을 풀기까지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직전에 그의 불륜 정황을 담은 녹음 테이프랑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내용의 익명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부패의 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결국 끝은 있는 법이죠. 마지막 5번째 챕터, 48년 철권 통치의 종말입니다. 1972년 후보가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하면서 워싱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비서는 서둘러서 그 엄청난 비밀 파일들을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기 바빴죠. 하지만 다 없애진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문서들을 통해서 1975년 미국 상원 처취위원회가 그동안 FBI가 저질러온 불법 도청과 인권 유린의 민낯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게 됩니다. 무결점의 영웅인 줄만 알았던 대중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숫자, 10. 이게 바로 미국 민주주의가 치른 아주 값비싼 교훈의 결과입니다. 이후 미국 의회는 2번 다시 후보 같은 통제 불능의 그림자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FBI 국장의 임기를 딱 10년, 단 한 번으로 엄격하게 제한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제야 마련한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은 이 서늘한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다면 과연 그 수호자는 괴물입니까? 아니면 영웅입니까? 현대 과학 수사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행정가였지만 동시에 헌법을 조롱하고 무수한 삶을 파괴했던 J. 에드거 후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정보 권력이 우리 곁에 존재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역사가 주는 묵직한 경고를 한 번쯤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진진한 기록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